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같은 핵심 미래 산업 자료집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지금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중요한 부분은 기존의 대장주 종목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폭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새로운 수혜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연말 삼성 로봇 대규모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 로봇 핵심 기술로서 이 기업을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 로봇이 이제 연말에 로봇들을 대거 공개합니다. 서빙 로봇들 그리고 드디어 1년 정도 미뤄지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 로봇의 촉각 기술, 일명 햅틱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밀하게 로봇의 팔이 물건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미지스라고 하는 이제 상장 기업이 촉각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로봇 수혜에 25일 급등세가 나타나주게 되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5년 내에 20배 성장을 합니다. 햅틱 기술이 수혜가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연말 로봇 출시입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이후에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유명해진 기업인데 카이스트 이제 분사 기업이겠죠. 카이스트에서 이제 성장을 한 사내벤처에서 성장을 한 기업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협동 로봇을 중심으로서 매출이 성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서비스 로봇 출시를 통해 가지고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적은 이 로봇 매출을 대규모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겠고요. 다음 달 서빙 로봇 출시가 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핵심 부품이다라고 하던가 소프트웨어들을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로봇 감속기 외에 핵심 부품들은 전부 다 내재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연말까지 해가지고 로봇 감속기도 지금 현재 자체 개발에 성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 같은 가전 제품에다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자체 기술력들이 결합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는 이 핵심 부품 감속기나 이런 것들이 로봇 제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재화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이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서비스 로봇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를 할 전략이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차세대 로봇으로서 협동 로봇이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성장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겠지만 사실 서비스 로봇이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 가전 로봇 같은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이 지금 굉장히 성장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사들의 서빙 로봇보다 훨씬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빙 로봇에다가 로봇파를 탑재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겠고 이미 지금 실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LG전자의 아니면은 중국 로봇 기업들의 서빙 로봇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바퀴만 달려가지고 기다랗게 이제 타워형 로봇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냥 이렇게 트레이가 있어서 여기에 뭐 커피라고 하던가 뭐 음료들을 올려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테이블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직접
자신의 음식을 꺼내 가지고 여기 테이블에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팔을 달아 버리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종업원이 직접 여기에다가 음식을 놔줄 필요도 없겠고, 도착해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이거를 고객들이 이거를 음식이나 커피를 꺼낼 필요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봇팔 자체가 서빙 로봇에 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력을 줄이고 이것을 쓰는 이제 식당들 아니면은 식음료 사장님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감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이미 삼성전자의 계열사 사업장에서 이미 조립 로봇이나 무인 운반 차량 내지는 이제 포장 로봇 같은 로봇들이 지금 상용화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한 개의 작업을, 그러니까 많은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는 없겠고, 하나의 단순 작업을 사람보다 빠르고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구미 스마트폰 공장 같은 경우를 마더 팩토리로 만들고, 이 마더 팩토리를 통해서 자동화 솔루션을 지금 현재 이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요. 이 마더 팩토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롤 모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롤 모델을 기반으로서 베트남이나 인도, 브라질 등 이 삼성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공장으로 이 마더 팩토리의 자동화를 그대로 심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고품격 스마트폰을 글로벌 어떤 이제 공장에서도 빠르게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삼성의 지금 현재 반도체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백혈병이나 혈액암 위험이 2.5배가 높게 됩니다. 2018년 정도까지 10년 넘게 법적 공방이 진행이 되다가 정부와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됐겠죠. 현재 지금 이제 2018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회사 입장에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백혈병 때문에 사망을 한, 아니면은 이제 좀 투병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 같은 경우도 진행을 했습니다. 당장 이때 이후로서 삼성전자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굉장히 유해 물질들,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공장들을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 작업을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겠지만, 올해 7월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산재가 인정이 됐어요. 법적 공방이 진행이 되다가 실제로 이제 백혈병에 걸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법원 쪽에서 산재 인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유해 물질이 굉장히 노출이 되기 때문이겠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중대재해법,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장에서 사망에 준하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CEO가, 그러니까 뭐 작업팀장이나 이 뭐 공장장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의 대표 CEO가 형사처벌을 받는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 통과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로봇 도입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경기도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후방 연계 협력 업체들을 전부 다 더한다라고 했을 때 3만 명에 육박하고요. 노동 인구가 이제 가속화가 진행이 되게 되는 2035년 이후로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 대기업으로 직접 들어가는 고용 인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빵빵하게 많겠죠. 근데 이제 이 근처에 협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인력 문제가 굉장히 극심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럼 결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지 이제 뭐 디스플레이 업체들 대부분의 이제 제조 업체들의 생산성에 극심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개발에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를 하고 글로벌 공장의 인력 난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대재해법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노동자의 사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이제 CEO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각종 오가명 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촉각 기술이 핵심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미지스라고 하는 기업이 촉각 기술의 부각을 받고 있고요. 지금 25일 삼성 로봇 수혜로 급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촉각 저장 플랫폼을 원천 기술로서 지금 확보를 했고요. 인간형 로봇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인공 피부 기술 촉각 솔루션을 개발을 했겠다. 그래서 촉각 기술 관련된 특허 같은 경우도 수십 개를 보유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로봇 팔로서 손가락이 이제 로봇 팔의 손가락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 매니퓰레이터 그러니까 손가락이 달려 있는 로봇 팔 기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제 보다 로봇들보다 기존의 로봇들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손가락을 가지고 다양한 물건들을 사람이 잡는 것처럼 잘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물건들을 잡는데 이러한 악력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분석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봇이 사람의 악력보다 더 크게 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지는 이게 인공 피부가 아니라 고철로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같은 힘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고철 부분은 뾰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유리컵이나 이런 것들 내지는 이제 다른 뭐 스마트폰 부품들을 잡아버린다라고 하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깨져버리고 망가지게 되면은 생산성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인공 피부들로 로봇의 팔을 좀 이제 감싸서 좀 이런 부셔질 수 있는 그런 뾰족한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인공 피부 기술 그냥 뭐 실리콘이나 이런 걸로 덮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터치 기술이 결합이 돼 가지고 이 손끝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좀 터치 감도들, 악력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분석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산업용 로봇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구동 범위에 노동자가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같은 동작을 그대로 반복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구동 범위에 만약에 노동자가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이 열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확 쳐버리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크게 다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같은 동작을 반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사람이 안 다칠 정도로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거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의 사람 손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이 로봇의 카메라로 보고 이 물건이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잡아도 괜찮겠다. 너무 무거운 물건을 너무 또 살살 잡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물건을 딱 보고 이거는 꽉 잡아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처리를 하게 되는 미세한 햅틱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햅틱 기술이 이제 촉각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 햅틱 기술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이 되었었던 부분이 이 터치 디스플레이였죠. 예전에 뭐 한 20년 정도 전에, 한 15년 정도 전이었죠. 한 15년 정도 전에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최초로 뭐 터치 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 때 기억을 되살려 본다라고 하면은 터치의 민감도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피처폰에서 자판을 두드리는 것보다 이게 최신 고성능이다라고 하지만 터치폰으로 막 이제 터치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러한 햅틱 기술이 좀 이제 연구 개발이 되고, 특히나 이 햅틱 기술을 넘어서 이 자체로 터치 패널 자체로 지문 인식을 하는 부분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연구 개발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스플레이의 햅틱 기술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 손가락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터치가 감도가 얼마나 강하게 되었냐. 그러니까 이게 모든 터치에 또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핸드폰이 아니겠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손가락 끝에 의미 없이 닿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어느 터치 감도 이하로 이게 딱 만져지면은 이게 지금 의도적인 터치가 아니라 그냥 잡고 있는데 그냥 터치가 들어온 거거든. 그럼 이거는 의도적으로 무시를 하는 게 좋은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의도를 하는 대로 터치의 감도가 어느 이상 되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만지는 터치다. 이런 것들을 감도, 강도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분석을 하는 이 촉감 센서가 개발이 되었는데 결국에 이거는 사람이 누르는 이 감도를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로봇에게 데이터를 주고 그러면 로봇이 이런 핸드폰 뭐 아니면 뭐 이런 뭐 유리컵 뭐 이런 유리 자재 이런 것들을 잡을 때 가장 최적으로 딱 잡아줄 수 있는 감도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이 햅틱 기술을 기반으로서 로봇이 딱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쪽에 이 햅틱 기술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이 디스플레이의 손가락 터치를 읽는 데 들어가는 리니어 모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인공지능 시스템들과 결합이 되어 가지고 로봇이 직접 보고 걸어 다니면서 수작업까지 해주는 로봇 햅틱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이나 이런 로봇 팔들이 바로 이제 서빙 로봇 이런 것들에 탑재가 되어 가게 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미세 정밀 구동이 필요한 햅틱 터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정밀한 이러한 햅틱 기술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모터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다른 모터들보다 좀 고급형 모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전축을 이용한 그런 회전 구동이 아니라 직선형으로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뭐 열발생 같은 경우도 없고 그래서 열발생이 없으니까 굉장히 정밀한 구동을 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핵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의 터치 패널의 90% 이상이 리니어 진동 모터가 사용이 되고 있겠고요. 결국에 이러한 로봇 팔들이 어떤 사물들을 짚고 이해를 하는데 이 로봇 팔의 터치 인식에도 리니어 진동 모터가 이용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로봇 손끝 터치에 휴머노이드 터치에 있어서 보다 정밀한 구동이 요구가 되게 됩니다. 산업용 로봇에서는 이 터치 감도나 악력 같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뭐 이런 파워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부셔지지 않을 정도만 딱딱 움직여주면 됐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터치 감도, 악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수가 많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로봇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 물건들을 빅데이터로서 파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터치 감도나 악력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굉장히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러한 이제 터치 햅틱 기술에 대한 빅데이터가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로봇에게 이제 좌우 상하 앞 뒤로 진행이 되는 일명 이제 3차원에 대한 이러한 정보가 출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로봇이 AI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감도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3차원의 구간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정보를 입력해주면 그 정보를 이제 햅틱으로서 구현을 해주는 게 리니어 모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기술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2021년 16억 달러에서 2028년 355억 달러로 20배 이상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삼성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 빼놓을 수가 없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차세대 로봇 지역이 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 기업이겠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었었던 재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로봇 모션 제어 쪽에서 자체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협동 로봇, 웨어러블 로봇의 구동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션 컨트롤러 같은 이런 제어기기 분야에 있어서 국내 점유율 1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TPC입니다. 공장 자동화 부품 그리고 장비들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리니어 모터를 활용을 한 직교 로봇이나 아니면 리니어 로봇들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동 로봇 개발을 통해서 매출 확대 추진을 하고 있고요. IT 디바이스 업체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해당 업체들이 3D 프린터를
제조 공정 쪽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3D 프린터 업체로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RS 오토메이션 쪽과 협력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리니어 모터 개발에 대한 협력들, 로봇에 대한 그런 공통적인 좀 마케팅 전략들을 같이 수립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러면서 삼성 로봇 쪽으로 부각을 받아줄 수가 있겠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블루콤입니다. 스마트폰용 리니어 진동 모터 제조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리니어 모터 수의 40~50%를 충당했었던 적이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모터를 기존의 뭐 텅스텐 소재가 아니라 신소재를 적용을 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춘 리니어 모터들을 개발을 했고요. 원래 이제 기존의 음향 부품 쪽이나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것들을 이제 OEM으로 맡아가지고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으로 납품을 해줬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음향 부품 쪽이 음성인식 기술력으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인공지능 쪽 스마트폰 스피커 그러면서 여기서 리니어 진동 모터에 따라 가지고 로봇 관련된 수혜까지 인공지능 쪽으로 연결이 되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까지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3년 이 2배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산업 자료집,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같은 핵심적인 미래 산업 자료집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을 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종목들까지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자료집이니까요.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체크를 하시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그리고 이제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가 있을 겁니다. 플레이 스토어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데죠.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뭐 카톡이나 은행 어플이나 이런 것들 설치해 보셨을 텐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은 급등 타이밍이라고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 글과 함께 당일 단타 관심주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게 100%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설정을 했으니까요. 이용하시는데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보이실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2023 2배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최근 찍어드렸었던 종목들만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라이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만에 40% 이상 급등세 강력하게 나와줄 수가 있었겠고요. 그 전에 이제 또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SY 이 종목도 당일 급등 단기 급등 자리에서 찍어드려서 해당 종목 한 2주 정도 급등세 강력하게 진행이 되면서 50% 이상 크게 급등을 해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넘어가지고 상한가 그 이상까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여기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당일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 증시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간략하게 이제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당일 이제 중요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 여기 이제 건설 관련된 내용들과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뭐 PN풍련, 뭐 부방, 뭐 남선알미늄, 부국철강 이런 종목들이 한 20%, 30% 정도 급등 하루 만에 이제 급등하기 직전 그 장 시작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단타 종목들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투자하셔서
하루에 뭐 이거 20% 30%다 먹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만 매일매일 단타 수익 벌어 가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증권투데이 통해 가지고 당일 단타 재밌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된 테마주, 업종, 섹터 매일같이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핵심 정보들 분석을 해드려가지고 매일매일 영상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